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저는 26살의 여자입니다. 작년에 취직한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는 아직은 막내 신입사원입니다. 일을 시작한 지 1년이 다 되어가지만 버거운 일 같은 건 다른 분들께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직장의 상사분들은 모두 좋은 분들이시고 많이 배려를 해주세요. 대부분이 남자들이셔서 여자인 저에게 최대한 조심스럽게 행동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 저에게 회사를 관둬야 하는지 아니면 못해도 휴직까지 고민을 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제가 고민을 하게 된 사연의 주인공은 제 바로 위에 계신 20대 후반의 남자 대리님이신데 여기서는 서대리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서대리님이 처음 입사해서 실수도 많이 하고 헤매기도 많이 헤매는 저를 많이 도와주시고 이해해 주셨어요. 사실 제가 지금도 그렇지만 입사 초기엔 더 많이 서툴렀기 때문에 업무를 도리어 번거롭게 만들기도 했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상황도 있었지만 언제나 저에게 친절하고 또 다정하게 대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저는 친구들에게도 이런 상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에 대해 자랑하곤 했습니다. 친구들도 다들 부러워하면서 대리님이 잘해주시는 만큼 저에게도 대리님께 잘하라고 장난스레 이야기를 했었죠. 저희 회사는 그리 크지 않은 회사인데다가 사무직인 절 제외하면 대부분 외근직인 터라 대부분 저 혼자 사무실에 남거나 저 포함 소수의 인원만이 남아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대리님도 외근직이시기 때문에 사무실에서는 오전에만 주로 뵐 수 있었는데 어느 날 저와 서대리님 둘만 사무실에 남게 되었습니다. 서대리님은 대표님 없을 때 놀자며 커피도 사다 주시고 빵도 사다 주시고 편하게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언제나처럼 감사하게 받고 대화도 많이 나누었죠. 그러다가 이제 처음으로 서로 사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서대리님은 결혼을 무척이나 일찍 하신 편이라 20대 후반의 나이에 벌써 7살이나 된 딸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신기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니 너무 일찍 결혼을 하신 터라 자기만의 시간이 적었다면서 솔로인 지금 즐겁게 놀러 다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럴 때 가끔 자기도 데려가라는 농담도 던지셨고요. 저도 마구 웃으며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그렇게 하겠다고 농담으로 답했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시일들이 지나고 저는 서대리님을 포함한 다른 상사분들께 많이 배우고 도움받으며 쑥쑥 자라 회사의 일원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느낄 때쯤이었습니다. 주말에는 대개 외근직이신 분들만 특근을 나가시고 사무직인 저는 근무가 드문 편이라 집에서 뒹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후쯤 서대리님께서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놀란 저는 얼른 전화를 받았죠. 그런데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소리는 제 귀를 의심케 했습니다. 혜나씨, 우리 그때 놀러 가기로 한 거 안 잊었죠? 네? 아, 대리님, 전 그거 농담인 줄 알았는데. 아이, 농담은 무슨. 그런 거 없으니까 빨리 나와요. 무르기 없음. 아, 대리님, 그런데 제가 밤에는 약속이 있어요. 한 7시쯤이요. 그럼 대충 놀다 헤어지면 되겠네. 5시에 봐요. 아, 네. 대리님, 그럼 5시까지 챙겨서 나가겠습니다. 그래도 회사 상사이기도 하고 지금까지 고마운 것도 너무 많은 터라 제가 대리님께 작은 선물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저는 불이 나게 씻고 옷을 갈아입고 뛰쳐나갔습니다. 근처 카페에 들러 아내분과 아이를 위해 컵케이크 세트도 준비했습니다. 회사 근처에서 대리님을 만나 같이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 어째 저에게 치킨을 사서 한강을 가자는 둥 그런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고민을 하다가 국밥을 먹어도 괜찮으니 그냥 근처에서 밥을 먹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녁에 약속이 있어서 가봐야 한다고 설명도 했습니다.
그러자 대리님은 눈에 띄게 얼굴 표정을 굳히시곤 툴툴거리며 근처 돈가스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기분이 상하셨나 싶은 마음에 걱정도 됐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며 따라 들어갔습니다. 식사를 하는 내내 대리님은 화가 난 듯한 표정으로 입을 꾹 다문 채 밥만 드셨어요. 저 또한 뭐라 드릴 말씀이 없어 가만히 밥만 먹었습니다. 체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지만 일단은 이 자리를 벗어나고 또 회사에서 뵈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자 대리님은 휑하게 나가셨는데 따라 나가려는 제 뒤로 식당 사장님께서 대리님이 1인분만 결제하셨다고 제가 먹은 것은 제가 결제해야 한다고 말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조금 놀랐지만 기분이 많이 상하셨나 보다 싶어 제가 먹은 것은 제가 결제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등을 돌리고 서 계시는 대리님께 만나 뵙기 전에 산 선물을 드렸습니다. 아내분과 아이가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했다고 늘 잘 챙겨주셔서 고맙다고 했죠. 그런데 대리님이 이상한 소리를 하셨습니다. 해나 씨는 눈치가 진짜 없네. 네? 아니, 같이 놀자고 했으면 당연히 놀아야지. 무슨 한강도 못 가. 그래놓고 내 선물도 아니고 와이프 선물이며 애 선물이며. 아, 대리님 죄송해요. 저는 집에서 같이 드시기 좋으시라고. 아니, 나는 오늘 집에 들어갈 생각이 없는데? 어디 가시나 봐요? 나는 해나 씨랑 있으려고 했지. 저는 그 순간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손이 벌벌 떨리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도 설마 이게 그런 뜻은 아니겠지? 하는 마음으로 대리님께 다시 여쭤봤습니다. 아, 저랑요? 회사 일이 맞나요? 아니, 회사 일은 무슨... 해나 씨도 나 마음에 들어하는 거 아니었어? 대리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아, 같이 마음 맞아서 짝짝꿍 해놓고 왜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 아, 제가 언제 그랬어요, 대리님. 대리님 유부남이신 것도 아는데. 그래, 그러니까 즐기자는 거지, 같이. 엔조이. 내가 아무 생각도 없이 해나 씨한테 잘해줬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지금까지 얼마나 사다 먹이고 달래가면서 일도 가르치고 그랬는데 그거 다 날로 먹을 생각이었던 거야? 아니요, 그런 게 아니니까 선물도 사온 건데. 아, 이건 내 선물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랑은 그냥 좀 즐기면 어때? 회사에서는 좋은 상사, 부하로, 그리고 밖에서는 애인으로. 어때? 저는 손이 떨리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조금 짓궂은 구석이 있는 분위긴 했지만 설마 아니 저에게 이런 식으로 하실 줄이야. 눈물이 나려는 것을 꾹꾹 참고 있는데 제 뒤에서 갑자기 어떤 남자가 튀어나갔습니다. 제가 잡을 새도 없이 대리님을 무지막지하게 두드려 패기 시작하는데 쳐다보니 제 남자친구였습니다. 저녁에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회사에 간다는 이야기를 해놓자 데리러 회사 근처까지 왔다가 이야기를 다 들었다고 해요. 회사에서 남자친구가 있다고 하면 괜히 결혼 이야기가 나와 계약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혹시나 좀 짓궂은 분들께서 음담패설을 하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굳이 나서서 회사에는 제가 남자친구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과장님이나 주임님 정도는 저랑 개인적으로 대화를 하시다가 남자친구가 있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니 대리님께 말씀드린 적은 한 번도 없었더라고요. 일단은 당황스러워하는 대리님을 보고 있다가 제가 남자친구를 말렸습니다. 진정하라며 끌어안자 서대리님이 남자친구에게 누구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누구야? 누군데 난리야? 나? 해나 남자친구다 왜 이 새끼야? 흥분한 남자친구를 달래 서대리님과 함께 근처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남자친구에게는 대리님과 대화를 하고 싶으니 화가 나더라도 옆에서 기다려달라고 설득했고 남자친구가 지켜보는 앞에서 저희는 대화를 했습니다. 먼저 흐르는 피를 휴지로 닦으며 서대리님이 씩씩거리는 말투로 저에게 윽박을 질렀습니다. 해나 씨 남자친구 있었어? 네, 있어요.
왜 나한테는 말 안 했어? 굳이 말했어야 하나요? 그럼 남자친구도 있으면서 꼬리친 거야? 그런 적 없고요. 저는 대리님이 잘해주셔서 좋았는데 이런 분일 줄 몰랐어요. 야, 혜나씨 안 그렇게 생겨서 진짜 판무 파탈 납셨다 진짜. 제가 대리님께 뭘 했다고 이러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저도 회사에 이야기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참다 못한 제가 회사에 말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자 서대리님은 제 남자친구를 고소하겠다며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잠자코 듣고만 있던 제 남자친구는 그럼 저희가 서대리님을 집으로 쳐들어가 아내와 아이 앞에서 모든 사실을 까발리겠다며 호통을 쳤습니다. 카페에서 큰 소리가 나자 이목이 쏠렸고 서대리님은 당황스러운 얼굴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대충 알겠다며 나중에 이야기를 하자며 후다닥 카페를 나가버렸습니다. 주말을 지내는 동안 무척 괴로웠지만 남자친구는 옆에서 큰 힘이 되어주었고 월요일에 회사에 출근하자 서대리님이 크게 다쳐 입원을 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외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했대요. 그리고는 회사에 다시 출근을 할지 말지는 모른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겪고 나니 사실 이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을지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저는 이곳에 다닐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기를 관두더라도 다른 곳에 가서는 사람들을 의심하지 않고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